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8라운드 4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규리그 이 시즌은 마지막 경기답게 첫 판부터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리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이 대마를 둘러싼 엄청난 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김미리 선수가 정확한 수익기로 타계에 성공하면서 일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와 함께 인제 하늘 내린 팀 1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장고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미 복귀 중인 것 같은데요. 결과 나왔습니다. 장고대국을 감안하면 좀 빨리 끝났네요. 앞선 속기 대국이 워낙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별 차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이영주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된 장고 1구. 가오싱 선수와의 대결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가져갔을까요? 이렇게 승부를 결정짓나요? 가오싱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제팀이 이미 2대 0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가오싱 선수 6승 1패를 이번 시즌 기록하면서 팀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 선수의 어떤 타계력은 보여주었고 네. 내년 시즌에서도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병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정규리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속기 3국은 예정되어 있던 대로 박지은 선수와 강지수 선수가 마주 앉았는데요. 네, 그 전에 먼저 감상해야 될 대국이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루빈치안 선수의 16라운드 3국 속기 대결이었는데요. 역시 조정대국으로 따로 치러졌습니다. 부안 곰소소금 팀의 오유진 선수는 팀의 개인 성적은 중요하겠습니다만 팀은 사실 포스트 시즌 진출은 탈락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의 대국이었고요. 네. 루민치안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뒀던 대국입니다. 부광약품팀은 이 대국 승패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에서의 순위가 결정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는 네. 앞으로 세계대회에서도 이제 숱하게 대결을 펼쳐야 할 그런 선수들의 대결이니만큼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여자바둑계 인류 선수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정말 올해는 팀을 홀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진 못했지만 그 와중에 분투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루민치안 선수 후반 막바지에 조금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걸쳐두고 네. 받아주었고요. 초반 포석 단계는 조금 평범합니다. 저기 한 칸 띄어서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변 쪽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하나 붙이는 게 악수가 아니라고 보고 교환 후에 우변을 지켰고요. 그러자 좌변을 들어가면서 새롭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쪽을 붙인 수는 백의 모양을 좀 무너뜨리겠다는 수였고 여기를 내려선다면 지금 이쪽 끊는 단점을 이용해서 흙이 이런 데를 붙였을 때 백의 응수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실전은 이 장면에서 네. 한 템포 빠르게 끊어갔고요. 복잡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덮어 씌우면서 이제 초반부터 급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아주 복잡한 싸움으로 흘러가는데요.
임시 방편으로 호구를 쳐서 약간 이 눈목차 사이를 두텁게 해둔 이후에 여기를 교환시키고 중앙 쪽을 지켜두었습니다. 좌변 쪽에서의 모양만 보면 어느 정도 집을 깨고 나서 상변 쪽에 집을 기대하는 만큼 백이 약간 좋은 흐름인데요. 아직 중앙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중앙 백도를 집요하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흙이 지금 이런 데를 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흙의 형태가 좀 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쪽을 밀다 보면 중앙의 집은 나더라도 백도 상변에서 굉장히 큰 집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두면서 최대한 상변 쪽에 모양을 억제를 하고요. 하나 여기를 붙이고 나서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 자체가 약간 백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 흙에 약간 불안한 구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근데 일단 최대한 버틴 거죠. 여기를 원래는 밀어야 되는데 이쪽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안 받고 버텼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바로 여기를 째 들어가면서 네. 여기가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루민찬 선수가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집으로 최대한 버틴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좀 더 오유진 선수 쪽이 우세해졌습니다. 약점을 노리면서 찔러갔지만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흙 한 점이 끊어졌고요. 선수로 처리하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여기 젖히는 게 크기 때문에 끝내기 수순을 이어가네요. 중앙 쪽은 아슬아슬하지만 지금 끊어지는 돌은 아니거든요. 이쪽 치중하는 수 조금 엷음은 있습니다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도 그쪽을 건드리면서 약간 집으로 이득 볼 여지는 흙이 챙겨왔습니다만 이렇게 네. 진행이 되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처리가 오히려 선수로 되고 여기를 한 다음에 여기 젖힌 꼴이 돼서 이래서는 네, 오유진 선수가 좀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변 쪽 최대한 막아가고자 하고 있는데요. 우변 쪽은 좀 뒷만 나쁘게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유진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늘었어요. 네. 늘면서 안쪽에서 수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를 꽉 이으면서 버티니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으면 여기를 밀어서 단번에 3점이 잡히죠. 그러면 위로 막아야 하나요? 실전에 위로 막았습니다만 네. 여기를 넣으니까 여기를 선수하고 나서 여기를 끊으니까요. 지금은 우변 쪽에서 결국 2점을 제압하면 여기 모양을 지키면서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전혀 득이 없고 이렇게 돼서는 뭐 큰 차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유진 선수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후로도 수수는 조금 진행은 더 되었습니다만 오유진 선수가 워낙 이 끝내기에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갈 길 바쁜 부강약품팀에 또한 곰소소금이 일격을 날린 한 판입니다. 네, 오유진 선수의 중앙과 우변 처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부안꿈 소소금은 좀 마지막에 성적이 참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서울 부강약품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네. 포스트 시즌 진출은 정말 진작에 확정이 지어졌습니다만 막판 2연패로 지금 9승 7패 게다가 개인 승수가 부족해서 정규 시즌 5등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바둑의 품격이 2패가 됐기 때문에 순위가 결정이 됐고요. 포항 포스코 캠텍부터 서울 부강약품까지는 모두 9승 7패지만 개인 승수가 다르기 때문에 순위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참 마음 졸이면서 오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을 포항 포스코 캠텍팀
조금은 운이 따랐죠. 네. 이제 자력으로 3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쟁팀이 패하면서 3위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3위로 올라서고 서울 바둑의 품격팀 오늘 물론 이제 지금 강지수 선수가 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결과 상관없이 팀의 오늘 패배는 확정이 되면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바로 볼 수 있겠군요. 포스트 시즌 첫 대결은 4위 팀과 5위 팀이 겨루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인데요. 네. 그 대결은 바로 내일 오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박지은 선수와 강지수 선수. 오히려 성적은 2주 전이 강지수 선수가 좀 더 좋습니다. 물론 박지은 선수가 여자 바둑 리그와 약간 인연이 없는 편이라고 해도 올해는 정말 부진을 했고요. 그동안 이 무게감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상하게 박지은 선수가 여자 리그에서 성적은 좋지가 않죠. 2016년에도 6승 8패, 17년 6승 7패, 이번 시즌 4승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강지수 선수도 초단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기대를 모으고 또 가장 빨리 이제 선택이 되면서 이 선수가 참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런 루키인데 다른 초단들과 함께 이번 그 초단들의 부진에 강지수 선수도 동참 아닌 동참을 하면서 이번 시즌 6승 8패를 기록 네. 중입니다. 그래도 어린 선수들은 앞으로를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초반 수순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우상 쪽에서는 또 한 번의 그 3-3 유행하는 포석이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화점에 대한 3-3 침입에 대해서 여기를 막고 이렇게 두니까 치받고 젖히고 하나 여기를 젖혀두고 젖혀서 이렇게 교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상 쪽의 수순은 이런 진행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를 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박지은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 대응책은 그냥 받아주는 것은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이제 붙이는 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축이 유리한 상황이라서 끊는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늘면 막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축은 당장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대로 초읽기 들어갑니다. 나를자로 올라가는 건 힘이 없나요? 이곳이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두지 않는 이유는 여기를 붙였을 때 눌리는 모양이 좀 좋지가 않고요. 이 수는 조금 힘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역시 붙이는 수 나왔습니다. 흑도 정말 최강으로 응수를 한다면 끼우는 수가 될 것 같고요. 무난하게 둔다면 느는 수가 예상이 됩니다.
두 선수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강지수 선수가 다른 이제 여자 대회나 또는 여자 리그에서 선배들을 계속 만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박지은 선수는 그 중에서도 대선배잖아요. 그렇죠. 왕고참이죠. 네, 긴장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98년생인데요. 박지은 선수가 97년에 프로가 됐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이 프로 입단을 했을 때는 네. 강지수 선수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뜻인데요. 까마득한 후배죠. 최근에 박지은 선수를 보면 뭔가 그 반면 운영에서 그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점이 조금 안 나온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은 선수가 그 유장한 흐름으로 잘 판을 이끌어가면서 지더라도 역전패, 일단 초반에는 단단한 우세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점이 잘 발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후배들의 초반 포석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박지은 선수가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서 내년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은 선수에게는 이번 대국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역시 강수를 들고 나왔고요. 항상 강지수 선수 하면 좀 도깨비 바둑,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둑 이런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는데 애매한 상황에서는 약한 선택보다는 강한 선택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니까 지금 저 끼운수가 강지수 선수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두고 뒤로 밀어서 갈지 아니면 강한 선택을 하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이을지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끼운수는 그래도 괜찮죠? 통했네요. 네. 네. 이쪽에 약점은 있지만 여기를 있는 것은 막혔을 때 흙이 삭감 간 것 치고는 굉장히 뚫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도 가능하다면 이제 여기를 밀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래도 이어서 주네요. 막히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지금은 여기 날짜가 있는 만큼 하변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다 막아가나요? 네, 흙은 또 한번 막을 테고요. 다음에 여기 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둬야겠다 하는 수가 보이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강지수 선수 바둑의 매력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대선배를 맞아서 자신의 그런 기풍을 그대로 보여주듯 노타임으로 막고 또 막아갑니다. 또 이 대국 자세에서 웃을 듯 말 듯한 그런 것도 매력적이잖아요. 네, 뭐 본인이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참 바둑을 즐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 네. 많이 나오죠. 단단하게 지켜뒀습니다. 이제는 한 칸을 띄고 네. 백도 두 칸을 띄고 이런 식이라면 서로 유장한 흐름입니다. 박지은 선수의 바둑도 신예기사 시절에는 굉장히 격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자 유창혁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었는데요. 최근에 바둑을 보면 좀 부드러워진 그런 바뀐 기풍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바뀐 지는 좀 됐죠. 그렇죠. 뭐 박지은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뭐 계산이 잘 안 된다는 이제 겸손함도 보이곤 했는데 사실 계산이 잘 안 되면 부드럽게 둔다기보다는 더 전투적으로 두어가지 않나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좀 승부를 때이르게 보고자 막 끊어가고 이런 기풍들은 보통 이제 후반에 자신이 없을 때 네. 승부를 서두르게 되는데요. 박지은 선수의 인터뷰가
엄살일지도 모르겠다는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흙은 어디로 가나요? 우변 지키면 좀 느슨할까요? 항상 80점 이상은 되는 수가 이제 이 한 칸인데요. 중앙 쪽으로 한 칸이요?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한 칸 띄는데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다음에 여기 건너붙이는 것을 노릴 때에도 실전 같은 침입을 할 때에도 자기 역할은 합니다. 근데 강지수 선수의 이 강렬한 기풍 좀 느슨하다고 판단했을까요? 한 템포 빠르게 침투를 했고 박지은 선수가 뭐 약하게 된다면 이런 한 칸 뛰는 수이지만 지금은 여기를 선택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런 데를 갈라서 이쪽과 이쪽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뛰어든 흙 한 점 공격이 잘 안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일단은 뭐 그래도 공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정말 강한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아예 붙이고 늘 때 이렇게 한 칸인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고 뭐 이런 데 먼저 붙인다든지가 있기 때문에 실전은 좀 더 호방하게 갈라갔습니다. 네. 이쪽을 젖히겠죠. 네, 젖혀서 좌측의 흑돌은 확실히 살아두고 그 다음에 우측의 모양으로 승부를 걸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선 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바둑 자체가 좀 얇아졌기 때문에 흙이 잘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바둑이 좀 느려 보여도 백이 아예 그냥 돌파를 해버리고 귀 주고요. 네, 이런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은 백이 두텁게 두는 자체가 좀 일리가 있어 보여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있는 건 이상한 건가요? 있는다면 흙도 넘어가고 네. 이렇게 되겠죠. 얇아지나요? 선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백이라면 방금 전에 두터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됐을 때 한 수로 이제 중앙을 덮어씌우면 일단 위를 선택을 했고요. 네. 여기를 덮어씌워서 이 흑돌이 굉장히 곤란하다면 이 선택이 좋은데 흑도 아래쪽을 붙여서 타개를 할 여지가 있는 만큼 그렇게 강렬한 공격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모양을 정돈을 하고요. 이 한국 바둑계의 1인자 계보를 보면 조남철 선생부터 해서 김인국수, 조은현 국수, 또 뭐 이창호 국수, 이세돌, 박정환으로 이어지는 1인자 계보가 명확하잖아요. 네. 한국 여자 바둑계를 보면 사실 그 남자 바둑계만큼 이렇게 역사가 길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 입단자가 이제 배출된 것이 90년대 초반입니다. 1990년.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여자 입단대가 한 번만 열리고 그 다음에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부활한 것이 1990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여자 대회가 생긴 것이 90년대 초반인데요. 당시의 1인자는 윤영선 프로였고요. 그 뒤를 잇는 그 계보를 본다면 윤영선, 박지은, 최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윤영선 프로 하면 일단 여류국수전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타이틀을 차지했었죠. 다음 계보는 잠시 뒤에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자, 일단 박지은 선수와 강지수 선수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바뀔 수 있는 건 이제 하늘 내린 뿐입니다. 박지은 선수의 승패에 따라서 8위 또는 7위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박지은 선수가 이쪽에서 네. 선수를 잡고 덮어 씌우니까 강지수 선수가 여기를 붙였고 젖혀간 30초.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2선으로 늘어서 네. 준다면 뭐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박지은 선수가 계속 뭔가 흑돌을 노리고 있고요. 흙이 사는 과정에서 중앙 쪽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지은 선수의 대구 30초. 모습 보니까 참 하나, 표정이 둘, 많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와 나이대가 아홉. 비슷하기 때문에 네. 뭐 예전에는 뭐 시합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제 신예 기사들이 연구하는 뭐 소소의 연구실에서 이렇게 리그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바둑도 두고 연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정 많은 선수인 줄은 몰랐습니다. 박지은 선수도 3구 경기 들어오기 전에는 표정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30초. 오히려 부담일 수도 있을까요? 이제 하늘 내린 팀 넷, 포스트 시즌 진출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여덟. 이제 부안 곰소소금 팀을 밀어내고 7위로 될 수 있는 기회는 박지은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박지은 선수가 패한다면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부안 곰소소금 팀과 이제 7위냐 8위냐를 놓고 경쟁을 펼쳤을 때 팀 전적, 개인 전적, 그다음에 양 팀 간의 승자승, 양 팀 간의 개인 승수, 맞대결에서의 개인 승수죠. 네. 거기까지 전부 똑같은데 박지은 선수가 이 부안 곰소소금의 주장 오유진 선수보다 지금 승수가 적기 때문에 밀리는 상황이니까 네, 팀을 좀 7위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또 그것이 부담감으로 저렇게 작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번 시즌은 5위가 딱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는 5위까지와 그리고 바로 아래 6위와의 성적 차이가 꽤 났습니다. 다섯. 9승 7패와 6승 10패니까 사실 상당한 차이가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보통은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올 시즌은 조금 더 빠르게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확정이 됐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그 다승왕 경쟁을 봐도요. 그 개인 성적을 봤을 때 30초. 하나, 위쪽 그룹이 정말 승수를 다 가져갔습니다. 다섯, 그래서 여섯, 선수들이 여덟, 아홉. 50%를 넘는 선수가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최고 상위 랭커들이 더 많이 가져간 게 된 거고요. 네. 용병 선수를 제외하면 50%를 넘는 선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처음 보거든요. 네. 최소 이제 3개 팀에 29개 팀에 27명의 선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후보 선수로도 한국 선수로 지목된 선수가 있으니까 28명은 되는데 셋, 그 중에 반타작을 넘긴 선수가 여섯, 9명밖에 안 됩니다.
여덟, 얼마나 상위 네. 랭커들이 승리를 몰아서 그렇죠. 가져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겼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또 아름다운 점은 또 찾아보자면 저번 시즌은 전패자도 몇 명이 있었고 1승으로 그친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약간 그런 편차는 적은 것 같아요. 그 초반에는 고전했던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뭐 건주리 선수, 허서연 선수, 다들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런 선수들인데 이번 시즌에는 전패 선수뿐만 아니라 1승만 거뒀던 그런 선수도 없고 2승이 최하이니까 네. 둘, 그래도 좀 넷, 예년보다는 다섯, 마음고생이 여섯, 덜한 그런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덟, 이쪽에서 흙이 한 칸 뛰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박지인 선수가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이제 여기를 움직였고요. 강수입니다.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이 양쪽으로 다 100이 걸리라고 본다면 별로 공격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를 벌리니까 지금 침입을 하고 흙이 여기를 내려선 장면입니다. 내려서면서 우하기는 어떨까요? 뒷맛 없을까요? 30초, 뭐 약간이야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지켜졌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에 백돌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흙이 이런 수가 나왔는데요. 두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이쪽으로 침입을 해서 늘고 받을 때 이렇게 찌르고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나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여기 눈목재 사이를 지켰습니다. 그럼 늘 때 밀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어야 할지. 밀어 올렸어요. 약점이 조금은 있지만 단번에 큰 수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찌르고 끊는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으니까 좋겠죠. 아니면은 곤란하거든요. 지금 근데 막상 지금 나가고 끊으면 이거는 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네. 시계를 9번 한번 남았습니다. 봤잖아요. 네. 나와 끊는 거 수리기를 분명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나와 끊는 게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하나 교환을 시키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제 나와 끊는 것을 시전을 할 텐데 강지수 선수 뭐 별 고민 없이 여기를 밀어갔는데 나와 끊는 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뭔가 대책을 마련한다면 여기까지는 흙이 어쩔 수가 없고요. 셋, 이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여섯, 이제 수상전으로 돌입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홉, 아, 지금 근데 두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참 흙이 떨리게 될까 말까인데 백은 못 두고 흙은 오히려 버텼네요. 그렇네요. 근데 박지인 선수가 사실 약점으로 꼽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 후반에 좀 방심하다 역전당하는 것, 이것은 예전에 박지인 선수가 한창 잘 나가던 전성기 시절에부터 꼽히던 그런 후반 약점이고, 또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대5 승부로 갈 수 있을 때 그걸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읽기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는 좀 약한 선택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신의 수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걸까요? 흙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네. 지금 강지수 선수는 좀 대조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수조차도 자신 있게 두니까 오히려 지금 기세에서 약간 백이 눌렸습니다. 네, 지금 다른 곳으로 아예 손을 돌렸는데요. 네, 상변에서부터 또 전단을 구합니다. 지금 이런 데 붙이는 게 모양은 기분이 좋죠. 박진 선수가 이어서 여기를 건드리면서 나중에 여기 나와 끊는 걸 좀 노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백돌이 오게 만들고 나서 여기를 노립니다. 느낌은 흙이 여기 지키는 게 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변은 괜찮나요? 그때 이제 한 칸 띄어서 가고 뭐 이런 데 붙이고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 강지수 선수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쪽으로 간다면 30초. 정말 나와 끊는 수를 두어 갔을 때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어주겠죠. 여전히 나와 끊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단수 쳤다는 건 이었을 때 흙도 중앙 쪽에 있겠다는 거 아닌가요? 뭐가 흐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고 단수 칠 때 여기를 잡고 살고요? 버틴다는 생각인데요. 아, 사는 건 확실치 않나요? 살았죠. 네. 여기 밀어가는 게 선수이니까 당장 두는 것은 여기로 살고 먼저 치는 가면 여기를 밀어서 흙은 살았습니다. 네, 박지윤 선수도 뭐 이제는 노리는데 한 템포 늦긴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로 노렸어야지 좀 더 흙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지금 흙돌이 여기 오고 나서 노리니까 방금 전에 보신 뭐 그런 타협이 생겨났습니다. 네, 강지수 선수는 제깍제깍 응수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뚫리면 이쪽 부근의 백돌도 조금 불안해지고 이제는 백이 두텁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지금 너무 확실하게 만들고 끊으려다가 조금 템포는 늦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도 건드리네요. 지금 여기가 앞서 이제 저희가 사활을 살펴봤었는데요. 살았죠. 좀 더 이제 어려운 공격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젖히면 네. 흙은 여기를 찌르고 따내서 들어갈 때 이렇게 두면 살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여기를 끊을 때 먼저 내려서면 받을 때 이제 여기를 젖혀서 잡으러 하는 게 있는데요. 이곳을 집을 내려고 그러면 여기가 자충이니까요. 이것도 여기를 따내는 걸 선수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흙이 못 사는데요. 30초. 여기 찝는 걸 노리면서 이제 수상전으로 셋, 돌입을 하면 넷, 됩니다. 다섯, 물론 이제 이거는 여섯, 조금 더 복잡하네요. 지금 일곱, 수상전이 어떻게 여덟, 될지까지는 봐야 아홉, 합니다. 아, 열. 3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생각에 빠진 것은 지금 여기 보고 있나요, 혹시? 근데 이쪽이 네. 흙이 모양이 좀 안 좋죠? 나가는 순간에 이쪽으로 이으면 나와 끊는 게 있어서 흙이 안 됩니다. 치바다도 백이 탈출하는 데는 탈출도 있고요. 치 받는 순간 이미 한 수가 두 수로 변하면서 아,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수상전이 흙이 안 되죠. 네, 살아둡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뒷맛은 조금 있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 빠져나오는데요. 지금도 씌우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랑 달리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쪽 부근에 흙돌을 백이 노렸을 때 흙이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자칫 빠져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 지금 여기를 노리고 하나, 메우면 둘, 이쪽을 젖혀가면 셋, 네. 최소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이켜보면 광지수 선수도 그래서 역시 여기 단수 친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수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입구 한 칸 뛸 때 뭐 그때 여길 째고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한 템포 늦췄어야 될 것 같고, 박지은 선수는 여기를 진작에 건드리지 않은 것, 강지수 선수는 이쪽을 너무 경시한 것, 너무 대조적인 그런 흐름으로 두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이제는 셋, 백도 움직여야 될 네. 텐데요. 이제는 정말 이쪽이 여섯, 불안합니다. 일곱, 여덟, 바깥쪽 아홉, 탈출구가 열. 막혀 있는 마지막 상황이기 한번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곳 당하면 좀 아픈 자리가 되는데요. 지금 강지수 선수가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앞서 수상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하나, 당장은 둘, 셋, 흑이 한 수 빠릅니다. 넷, 다섯, 먹여치고 여섯, 따내고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하나, 둘, 셋, 네 수, 세 수. 아, 지금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네. 흑이 좀 견딜 수는 있네요. 결국 이쪽을 지켰고요. 근데 지키는데 여기를 밀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켰다는 것은 흑이 잡으러 올 때를 확실히 지금 대비를 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때 수상전이 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30초. 하나, 둘, 네, 이렇게 셋, 처리되면 뭐 끼어도 넷, 그렇고 여길도 다섯, 그렇고 일단 여섯, 흑돌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곱, 여덟. 이 수상전에서의 앞서 있다고 열.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번 남았습니다. 강지수 선수도 신중히 좀 더 들여다보죠. 그래서 지금 잡으러 가는 공격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아래쪽을 먼저 연결을 시켜놨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수는 지금 여기를 살아둔 겁니다. 여기 호구가 되면 아까도 이제 한 수 빠른 수상전이긴 했습니다만 이쪽에 백돌이 오거나 하면 뒷맛은 굉장히 고약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확실하게 살아줬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내려서는 게 선수가 되면서 찍고 넘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여기를 손을 뺐기 때문에 약간 주도권 싸움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지은 선수 자신의 형태를 지켜두면서 다음에 여기 느는 역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강지수 선수가 단수치고 이을 때와 비교하면 이제는 백이 또 얇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중앙을 다시 셋. 막아갔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기 한 칸 뛰는 수, 여기를 백이 둔다면 흑이 뭐 아래쪽을 붙인다든지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강지수 선수가 여기를 두고 나서 버텼을 때 네. 백에게 위협적인 수단이 있는지 조금 살펴본 후에 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견 끊어질 여덟,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갑니다. 갔어요. 네. 지금 서로 뭐 강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이제 그쪽이 두려웠는데 그쪽을 수익기를 하다가 강한 선택을 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박지은 선수도 찔러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곳이 잡힌다면 흙이 망했죠. 여덟, 아홉, 과연 어떻게 될지. 원래 애초에 흙이 이쪽이 집이 날 자리가 네.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있는 반발로 인해서 다 깨진 상황인데 여기가 잡힌다면 흐름은 박지은 선수가 우세를 넘어서서 승세까지도 거머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를 백이 들여다보는 것이 이쪽 들여다보는 것을 봐서 한 반 정도는 선수라고 봐야겠고 여기를 나가면 항상 한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모로 활용이 많기 때문에 이 싸움은 강지수 선수가 좀 괴로워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이 형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지금. 여덟, 그 수 가능한가요? 끊으면 젖혀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해서 한 수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하나만 톡 찌르면 한 수가 늘어납니다. 흙이 여기를 이으면 이쪽 끊어지는 게 있고 마지막 이쪽을 이으면 여기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흙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넷, 그러고 끊으면 이거는 아까랑 달리 한 수 여섯, 부족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다른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여기와 여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여기를 노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런데 방금 전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확실한 연타는 여기를 두고 이쪽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실전 박지현 선수는 좀 더 확실한 길이 이 길이라고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은 선택권이 일곱. 없죠. 여덟, 상변은 백의 손에 맡깁니다. 아니 백이 두 번 연타하려면 그래도 이런 연타가 훨씬 더 통렬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뚫는 거니까 흙도 여기를 붙여서 뭔가를 생환할 그런 여지가 있고 이 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상 흙이 이렇게 붙여가면 백이 연타를 했지만 앞선 상황에서는 확실히 뭔가 두 번 연타로 흙을 그로기 상태로 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정도까지 연타는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정도면 흙이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백의 집 모양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백이 별로 집이 없는 바둑입니다. 지금 갑자기 박지현 선수 눈을 비비면서 뭔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강하게 찔러가고요. 물러나야 되는 건가요? 앞서 기대했던 연타보다는 이미 뭐 모양이 안 좋은 것은 엎질러진 물입니다만 그 이후에 뭔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끊어갔고요. 여기 돌파당하면 또 좀 다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정상으로는 박지은 선수가 좋지는 않은데요. 상변에서 한 차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대국 잠시 뒤에 보내드립니다.